혹시 이런 영상 본 적 있죠? 충격 단독, 5호 인성 논란. 유명 연예인 김진아, 스태프 갑질. 녹취록 공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으로 클릭합니다. 영상은 교묘하게 편집된 자료와 검증되지 않은 제보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도 모르게 분노에 차서 날 선 댓글을 남깁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의 그 클릭과 분노가 누군가에겐 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보의 홍수를 넘어 정보 오염, 인포데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을 먹고 자라는 존재들, 바로 사이버 레카입니다. 이들은 사회적 논란, 유명인의 비극을 물어뜯어 조회수라는 돈으로 바꿉니다. 이들의 무기는 의욕이고 총알은 분노이며 목표는 오직 수익입니다.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박살나도 그들에겐 부수적인 피해일 뿐이죠. 이 영상은 단순한 가짜뉴스 비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허위 정보가 어떻게 돈이 되는지, 그 거대한 인포데믹 경제를 해부하는 심층 보고서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뇌가 알고리즘에 조종당하는지, 왜 우리는 그토록 쉽게 거짓에 빠져드는지, 클릭으로 사람을 죽이는 이 잔인한 경제의 실체를 마주하려 합니다. 당신의 어그로 내성을 최고 레벨로 올려드릴 이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먼저 가짜뉴스라는 낡고 오염된 이름표부터 떼어내야 합니다. 이 단어는 이제 진실을 가리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병을 치료하려면 정확한 진단명이 필요하듯 거짓말의 종류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정보 무질서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오정보, 허위정보, 그리고 악의정보. 오정보는 실수입니다. 해를 끼칠 의도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틀린 정보가 공유된 경우죠. 허위정보는 의도적인 거짓말입니다.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위해 계획적으로 만든 정보. 우리가 다룰 사이버 레카 대부분이 여기에 속합니다. 악의정보는 악의적인 진실입니다. 정보 자체는 사실이지만 공익과 무관하게 개인을 공격하려 사생활을 폭로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죠. 저널리즘 연구가 클레어 워들은 이 현상을 7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거짓말의 7가지 얼굴을 알면 당신을 낚으려는 모든 어그로의 정체를 간파할 수 있습니다. 첫째, 풍자 또는 패러디. 웃자고 만든 이야기인데 누군가 진짜 뉴스로 착각하고 퍼뜨리는 상황입니다. 둘째, 잘못된 연결. 바로 클릭베이트, 즉 낚시성 제목입니다. 헤드라인, 이미지와 실제 내용이 전혀 다른 경우죠. 셋째,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 사실을 교묘하게 비트는 기술입니다. 사진의 일부만 잘라내거나 통계에 유리한 부분만 쏙 빼서 보여주는 방식이죠. 넷째, 잘못된 맥락. 5년 전 시위 사진을 오늘자 5.5 시위 현황이라며 올리는 식입니다. 정보는 진짜지만 맥락이 거짓이라 완벽한 허위 정보가 됩니다. 다섯째, 사칭 콘텐츠. 실제 언론사나 정부 기관인 척 위장해서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사기꾼입니다. 여섯째, 조작된 콘텐츠. 포토샵이나 딥페이크로 없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일곱째, 날조된 콘텐츠. 100% 순수한 거짓말입니다. 해를 끼치고 속일 목적으로 모든 것을 지어낸 가장 악의적이고 위험한 유형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당신은 가짜뉴스가 아니라 잘못된 맥락을 사용한 허위정보라고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무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거짓 정보들은 어떻게 우리 눈앞까지 배달되는 걸까요? 그 배후에는 21세기 가장 강력한 엔진, 바로 추천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유튜브의 목표는 단 하나, 당신을 1초라도 더 오래 플랫폼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많은 광고를 보여주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이 똑똑한 알고리즘이 진실에는 관심이 적다는 겁니다. 오직 반응과 참여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뇌는 어떤 정보에 가장 격렬하게 반응할까요? 바로 분노, 공포, 혐오 같은 강렬한 감정을 자극하는 정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두 가지 치명적인 현상이 발생합니다. 바로 필터 버블과 반향실 효과입니다.
필터 버블은 말 그대로 당신을 정보 거품 속에 가두는 현상입니다. 알고리즘이 당신이 좋아할 만한 영상만 계속 보여주다 보니 어느새 당신은 다른 관점을 전혀 접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거품은 곧 반향실이 됩니다. 당신의 생각과 비슷한 목소리만 계속해서 메아리처럼 울리는 방이죠. 이 방 안에서 당신의 생각은 점점 더 확고해지고 때로는 극단적으로 변해갑니다. 내 생각이 맞았어 라고 믿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의 한 연구팀이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유튜브 계정 2개를 만들어 하나는 보수 성향 채널만, 다른 하나는 진보 성향 채널만 보도록 훈련시켰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두 계정의 추천 영상 목록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알고리즘이 실제로 우리를 어떻게 정치적 섬으로 고립시키는지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이 강력한 기술적 엔진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심리적 약점과 결합될 때 파괴력이 극대화됩니다. 바로 확증 편향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기존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쉽게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정보는 애써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옳다는 사실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알고리즘은 바로 이 욕구를 정확히 파고듭니다. 더 무서운 것은 신념의 메아리 효과입니다. 어떤 정보가 거짓으로 밝혀져도 그 정보가 남긴 부정적인 감정이나 인상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A 정치인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허위 정보를 접했다고 해봅시다. 나중에 사실이 아님이라고 팩트 체크를 해도 당신의 마음속 어딘가에는 그래도 A 정치인은 뭔가 찜찜해라는 감정의 잔상이 남게 됩니다. 첫 거짓말이 남긴 감정의 메아리가 이성적인 판단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허위 정보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거대한 증폭의 엔진입니다. 그리고 이 엔진의 가장 사악한 운전자가 바로 사이버 레카입니다. 사이버 레카. 온라인에서 사건 사고가 터지면 가장 먼저 달려들어 논란을 콘텐츠로 만들어 조회수를 버는 이슈 유튜버들입니다. 이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저널리즘이 아닙니다. 분노의 상업화입니다. 사실 확인은 귀찮고 돈이 안 되는 과정일 뿐입니다. 대신 어떻게 하면 더 자극적인 제목을 뽑을까? 어떻게 하면 더 선정적인 썸네일을 만들까를 고민합니다. 국민의 무려 92%가 사이버 레카는 사회적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유명인의 비극에 가장 큰 영향으로 93.2%가 사이버 레카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꼽았습니다. 그 파괴적인 결과는 두 개의 사건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는 비극으로 끝났고 다른 하나는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인터넷 방송인 고 주미님. 그녀는 2019년 방송 중 사용한 특정 제스처가 남성 혐오 표현이라는 공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수십만 구독자를 거느린 이슈 유튜버, 사냥개 TV 등이 이 논란에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영상은 논란을 대중적으로 증폭시키고 주미님을 향한 공격을 정당화하는 불쏘시개 역할을 했습니다. 주미님이 눈물로 해명하고 아니라고 호소했지만 의혹 제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기간의 악성 댓글과 루머에 시달린 주미님은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비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그녀의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그녀를 향한 괴롭힘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2022년 1월 주미님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온라인의 언어 폭력이 현실 세계의 가장 끔찍한 비극을 낳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은 중요한 판결이 만들어졌습니다. K-팝 아이돌을 전문적으로 비방하며 악성 루머를 산업처럼 생산하던 유튜브 채널 루머 공장 사건입니다. 이 채널은 특히 그룹블룸의 멤버 김채아님을 표적으로 삼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짓말들을 유포했습니다. 운영자는 유튜브라는 해외 플랫폼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채아님과 소속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아닌 구글 본사가 있는 미국 법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글로부터 운영자의 신상 정보를 받아내는데 성공합니다. 익명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무책임한 폭력을 휘두르던 사이버 레카들에게 더 이상 안전지대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법원은 운영자에게 김채아 개인에게 1억 원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운영자는 채널을 통해 2년간 무려 2억 5천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째, 사이버 레카는 단순한 관종이 아니라 타인의 명예를 팔아 억대 수익을 올리는 체계적인 범죄 사업이라는 것. 둘째, 피해자가 끈질기게 싸운다면 국경과 익명성의 벽을 넘어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 고 주미님의 비극이 우리에게 깊은 상처와 무력감을 남겼다면 김채아님의 승리는 이 싸움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는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사이버 레카와 허위 정보의 문제는 연예인 가십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전장은 훨씬 더 넓고 때로는 국가의 안보마저 위협합니다. 특정 국가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정보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사이버 영향 공작을 펼칩니다. 적대국의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선거에 개입하며 정치적 양극화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 전쟁은 우리 삶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겪었던 코로나19 팬데믹은 허위 정보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좀비가 된다거나 몸에 자석이 붙는다는 황당한 루머들, 소금물 스프레이를 입에 뿌리면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다는 허위 정보를 믿고 따르다가 집단 감염이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피제약사 백신 임상시험에서 6명이 사망했다는 정보는 어땠을까요? 6명이 사망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4명은 백신이 아닌 가짜 약을 투여받은 대조군이었고 사망 원인 역시 백신과 무관했습니다. 하지만 허위정보 유포자들은 이 맥락을 전부 삭제하고 백신 맞고 6명 사망이라는 공포스러운 결과만 유포했습니다. 결국 연예인을 향한 악성 루머든 선거에 개입하려는 외세의 공작이든 그 본질은 같습니다. 바로 인간의 불안과 공포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거대한 정보 전쟁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적을 알았으니 이제 우리 자신을 지킬 방법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거짓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디지털 면역력을 기르는 5단계 방어 전략을 소개합니다. 첫째, 일단 멈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간단한 첫 단계입니다. 분노나 놀라움을 유발하는 정보를 봤을 때 즉시 공유하거나 댓글을 달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고 일단 멈추는 것입니다. 10초만 멈춰서 이게 진짜일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만으로도 허위 정보의 확산을 막는 첫걸음이 됩니다. 둘째, 출처 확인. 누가 이 정보를 만들었는지 확인하세요. 처음 보는 이슈 유튜버인가요?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지인이 알려줬는 대로 시작하는 정보는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셋째, 교차 검증. 정말 중요한 사건이라면 한 곳에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들도 이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지 검색해 보세요. 만약 유독 한 유튜브 채널에서만 뜨거운 주제라면 허위 정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진짜 팩트체크 이해하기. 팩트체크라는 말을 내세우는 채널은 많지만 진짜 팩트체크는 엄격한 원칙을 따릅니다. 무엇을 검증했는지, 어떤 자료를 근거로 판단했는지,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미디어 리터러시 훈련하기. 마지막 단계이자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단순히 정보의 진위를 판별하는 것을 넘어 미디어가 어떻게 메시지를 만들고 그 뒤에 숨은 의도는 무엇인지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이 분야의 세계 최고는 핀란드입니다. 핀란드는 유치원생 때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든 교과목을 통해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조작된 이미지를 구별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의 필수 생존 기술입니다. 오늘 우리는 허위 정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증폭되며 누구의 주머니를 채우는지 그 거대한 생태계를 살펴보았습니다. 허위 정보는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숙주의 감정, 즉 분노와 공포를 먹고 자라며 공유라는 행위를 통해 스스로를 복제하고 전파합니다. 이 바이러스를 막는 가장 강력한 백신은 정부의 규제나 플랫폼의 정책이 아닙니다. 바로 정보를 소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비판적 사고와 현명한 선택입니다. 사이버 레카의 가장 큰 무기는 당신의 무관심한 클릭이고 가장 큰 공포는 당신의 의심하는 눈입니다. 그들의 수익은 당신의 관심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자극적인 썸네일에 반응하지 않고 근거 없는 의혹에 분노하지 않을 때 그들의 인포데믹 경제는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관심은 화폐입니다. 당신의 클릭은 투표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디에 당신의 관심을 사용하고 어떤 세상에 투표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허위 정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엔진을 통해 증폭되며 누구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고 또 누구의 주머니를 채우는지 그 거대한 생태계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허위 정보는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숙주의 감정, 즉 우리의 분노와 공포를 먹고 자라며 공유라는 행위를 통해 스스로를 복제하고 치명적으로 전파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5가지 디지털 생존수를 익혀서 가짜뉴스에 절대 속지 않는 건강한 디지털 생활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